자,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들은 직접 기록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 제자인 플라톤이 썼던 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혹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일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내용, 행복이란 혹은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사는 것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자, 이 내용은 공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플라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플라톤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국가라는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국가라는 책인데, 자, 여기 보면 어떤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국가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인간의 삶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봅시다. 자,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 훌륭한 국가인가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어느 나라든 세 가지 부류의 인간이 한 국가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옛날이든 지금이든 혹은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혹은 독재를 하는 나라든 혹은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든 간에 어떤 나라든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한 나라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수호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다음 나머지 일반인들은 뭐를 하나요? 일을 하죠. 생산자.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어느 나라든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굴러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 해야만 나라가 잘 굴러가겠죠. 따라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똑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늦게까지 늦잠 자고 놀고 나 일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갖고 수호자는 용기의 덕을 갖고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고, 그래서 이 셋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국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인간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도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겠죠. 우선 통치자에 해당하는 기능은 이성이에요. 개소대자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계. 기계라는 말을 친구들이 잘 모르던데, 기계라는 말은 강한 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 이런 걸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 자, 따라서 이 세 부분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은 이상적인 인간이 되겠죠. 자, 이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하면 용기. 그 다음 욕구는 적절하게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인간. 자, 따라서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인간에게 대입을 하듯이 요 내용이랑 똑같죠. 국가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세 가지. 이성, 기계, 욕구. 이걸 탁월하게 발휘하면은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정의. 그래서 이게 플라톤 이야기하는 사주덕, 네 가지의 주된 덕. 이 사주덕을 이루었을 때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지혜, 그 다음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한 용기, 그리고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 그래서 세 가지가 조화로 이루면 네 번째,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성을 통해서 이대와 같은 영원불변한 알을 직관하고 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성의 안내에 따라서 기계와 욕구를 기계와 욕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서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성은 지혜, 그 다음 기계는 용기, 욕구는 절제. 그래서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뭘까요? 누가 봐도 두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 거죠. 여기 말 하나, 말 둘. 그 다음에 사람이 타고 있고 이게 마차죠. 누가 봐도 이거는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인간에 해당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리고 말 두 마리가 기계와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끄는 건 마차를 끄는 건 말 두 마리, 기계와 욕구. 그리고 이 둘을 컨트롤하는 건 사람, 이성이죠. 자, 그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이성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와 욕구가 말을 끕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덕을 쌓고 또 이성의 안내에 따라서 기계는 용기, 욕구는 절제. 그래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의 덕입니다.